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가 왔습니다. 장르가 머니에선 처음 뵙는 분인데요. 송승환 JTBC 정책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JTBC 보도국의 정책부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이주의 핫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오펙은 뭐냐면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산유국들의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동안 오펙에서는 원유의 총 생산량을 합의를 하고 오펙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생산량을 배분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오펙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석유의 총 생산량을 좀 줄여야 돼. 그래야 높은 값을 받지라고 해서 감산 기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UAE가 불만이 좀 많았어요. 아니야, 우린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돈도 투자 많이 했고 이번 전쟁으로 피해도 많이 입었어. 우린 국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 내가 독자적으로 원유를 팔겠다라고 해서 독자 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펙을 통한 이 오일 카르텔은 세계 경제 질서를 이루는 한 축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산 기조가 깨지고 오펙이 탈퇴되고 UAE 말고 또 다른 나라도 만약에 탈퇴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라고 하는 증산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그동안 단단하게 운영되던 국제 질서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국제 질서에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산유국들의 이 질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주엔 머니. 네, 이번 주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지난 24일 드디어 37년 만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이주연 머니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었다는 사실 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액상형 전자담배, 이름에 담배가 들어가는데 담배가 아니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담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초의 잎을 태워서 피우는 거 일반적인 네, 담배가 우리가 있죠. 아는 담배죠. 네, 그리고 권련형 전자담배, 연초의 잎을 이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서 쪄서 피우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바뀌기 전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은 이 연초 잎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니코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합성 니코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과자나 다름없이 팔았던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공산품이었으면은 세금 부담도 없었겠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담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금이 붙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공산품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붙지가 않아서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훨씬 싼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정식 담배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통해서 약 연 9,300억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제가 본 액상형 담배가 그냥 공산품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제서야 바뀐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항상 법 제도는 좀 후행해서 늦게 바뀌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청소년들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액상형 담배 흡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담배로 인정되지가 않다 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도 가능했고요. 아, 그럴 수가 있겠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담배값에 붙는 좀 혐오스러운 문구라든지 네. 건강 주의 문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붙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0년에는요 2%였어요. 그런데 2024년 4년 만에 무려 4%로 2배 가까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60% 이상이 실제 관련형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사실은 전자 액상형 담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담배 사업법이 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쉽게 피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연으로 진짜 흡연으로 이어지고 저는 이 법을 시행을 하게 된 건 정말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담배가 됐으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초 담배가 받아왔던 규제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네. 이번에 4월 24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때 이후에 제조, 만들거나 수입된 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는 그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판매가 그동안은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길에서 가끔 담배 무인 자동 판매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네. 이것도 이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만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아, 이제 것이고요. 판매도 아무나 못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 판매기 역시 성인 인증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동안은 없는 기계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이 굉장히 겉에 라벨이 화려한 게 많았어요. 네. 예, 굉장히 캐릭터가 그려져 있거나 과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특히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쁘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 게 까다로워진 거니까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송승환 기자님.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취재한 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1분 거리, 1분도 아니고 49초 거리의 무인 전자담배 매장이 여전히 운영 중이었어요. 네. 그리고 미성년자도 어떤 뭐 신분증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키링, 열쇠고리가 유행하잖아요. 이런 네네. 것도 이제 같이 팔면서 학생들이 들어오기 쉽게 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유인책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 인증 장치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붙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종이에 가짜 신분증을 출력을 해가지고 들고 네네. 가봤거든요. 네. 네. 그걸로 성인 인증을 해봤더니 그대로 결제가 되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팔면 불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는 금지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4월 24일 법 시행 이전에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들은요. 재고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 이 재고품은 쉽게 말해서 아직 담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허점인데요. 담배 제조 업체, 수입 판매 업체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미리 알고 대응을 했는데요. 이 작년부터 이미 국내에 역대급 물량의 합성 니코틴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지난 4년간 3월에 수입량이 20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요. 네. 지난달에만 589톤이 수입이 됐어요. 589톤이면은요. 평균의 27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27년치의 재고품을 미리 수입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 제조 판매 업체들은 몇 년치는 팔아먹을 게 남아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 24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된다는 걸 아니까 이 지금 냄새를 미리 맡고 네, 이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4월 24일 이후에 제조된 거 그리고 수입된 거에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다라는 식별 문구를 인쇄를 하겠다. 그래서 혼선을 줄이겠다라고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고품을 다 소진을 할 때까지는 이 규제 사각지대에 쌓여 있어서 이 혼란이 계속 아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재고가 다 팔릴 때까지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액상 전자담배 1ml당 약 1,823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네. 다만 이 세금 부과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면 힘들어지니까 2년간은 약 50%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라고 합니다. 2년 후에 이 감면 조치가 끝나고 나면 약 7만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기존에는 소비자분들이 월에 한 3에서 4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라고 일단 보면은 네. 앞으로는 약 10만 원 정도까지는 소비자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배 이상 훌쩍 올라가네요. 예, 그 정도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관련형 담배하고는 부담가가 좀 비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가격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억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쪽짜리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빠져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유사 니코틴 그리고 무니코틴 담배들이 개정안에서 규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사 니코틴, 무 니코틴 처음 들어봅니다. 니코틴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니코틴이 아니라는 건가요? 무 니코틴? 유사 니코틴은요, 니코틴이랑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도 니코틴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니코틴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 이거는 담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유사 니코틴은 새로 만들어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우리가 폐로 많이 흡입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건강에 줄지 연구가 아직 안 된 검증되지 않은 신종 물질이에요. 역사가 짧으니까요. 네네. 무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향만 나는 어떤 그런 흡입하는 제품인데요. 네. 이 문제는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무니코틴 담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사기 아닙니까? 네. 니코틴이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그냥 향료라도 이 향료를 그냥 맞는 것과 태워서 우리 폐에 흡입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아예 합성 니코틴도 기존의 천연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서 아예 승인 전체를 까다롭게 두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이라든지 캐나다, 호주에서도 기존 법령을 만약에 개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기존 법령을 그대로 둔 채로 아예 확대 해석을 당국이 해버립니다. 그냥 이건 우리는 담배로 보겠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네. 또 이제 좀 적극적인 나라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유사 니코틴 담배 제품을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바꾸는 식으로 제도를 바꾼 나라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요 선진국들은 제도의 미비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발빠르게 규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래, 저희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 합성 니코틴이 규제에 걸리면 아까 그 유사 니코틴, 무니코틴 쪽으로 당연히 수요가 옮겨갈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풍선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피우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 넘는 부담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제 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 니코틴, 무니코틴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5톤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164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만 21톤, 2월에 27톤, 3월에는 68톤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대체제로 부상을 하면서 이 소비자의 안전은 점점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응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장관님?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딱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 조금 안타깝게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으로 현재 나온 정책은 조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7년 만에 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 발맞춰서 더 강화된 구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전해주신 송승환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